예, 2024년 7월 18일, 음력으로는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6시 반이 되었는데요. 삼원 제국의 부활, 오늘 234번째 특집 12번째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옥저 동예, 낭랑, 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또 품게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 고구려 백제가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더라.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동서 철학과 사상, 역사를 융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낭랑, 동해, 일본, 이런 것도 한 파트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앙아시아나 소아시아에 걸쳐 있었던 메디아라는 나라, 파르티아라는 나라, 아리나, 드란지아나, 아라코시나, 박트리아, 스키타이,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낼 필요성이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낭랑, 기타 이런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그 나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메디아, 파르티아, 아리아, 드란지아나, 아라코시나, 박트리아, 스키타이 같은 우리가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에 걸쳐 있었던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테마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약 BC 1375년경에 이 근동아시아라 그러는데, 이 근동아시아에 또 우리가 나라들을 좀 기억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벌써 BC 1375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유명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우리 히타이트가 처음으로 철을 주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제국, 그다음 미단디 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카시테 왕국이라든지,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레타섬,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년 전에 는 히타이트 제국이라든지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미단디 왕국이라든지 카시테 왕국 같은 이런 왕국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이 뭐냐면은 시작되는 시기가 약 BC 233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시작되는 시기가 BC 2333년이니까 여기에 2000년을 더하면은 4333년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사망오제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약 한 350년 경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 태어나가지고 BC 323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한 33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요. 군인이죠, 군인. 그러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먼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체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먼 제국과 이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샤먼 제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일명 가톨릭으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샤먼 제국의 이거를 용왕이라 부릅니다. 용왕. 그러니까 용왕은 천문학을 깨우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프레이저는 숲속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타르슨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타르슨 왕이다. 그러면 이 타르슨 왕은 어떤 자를 말하느냐? 초월적 영성을 갖춘 자로서 천문지리에 능통한 우리가 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인. 아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초월적 영성을 가진 이 천문지리에 밝은 이 타르슨 왕, 즉 숲속의 왕, 그 다음에 지하신전에서 연금술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지느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당군조선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당군조선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당군이라고 불렸다. 이게 당군. 자, 그래서 이 당군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범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거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범어는 현재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고요. 또 인도 유럽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도 유럽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역사가 지중해 문명에서 출발했다는 박용 선생님의 말씀이 헛된 소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고대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 현재 이 알렉산더 대왕, 소위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소크라테스, 그 다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인 정치들이 놓은 이 시기 이전에 제국은 바로 이 이집트 제국이라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집트 제국의 문명은 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수메르 제국에서 왔다는 것이죠. 수메르 제국에서 왔다는 것이죠. 유프르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우르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수메르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메르 왕국과 이제 그 위쪽에 이 아카드인 출신 아카드 왕국과의 충돌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통칭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또 어디서 왔느냐? 바로 대홍수 이전에 대홍수를 겪은 지금으로부터 약 BC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BC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홍수가 있는 이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우리가 조상들이 범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고산족의 사람들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고산족이 어디서 살았느냐? 그게 바로 카스피해와 흑해에 있는 발칸반도 이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코카사스 산맥과 자그르스 섬 일대에 산에 고산족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왜 고산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로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나면은 지대가 낮은 데서는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물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어야만이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바로 카스피해와 코카서스 산맥의 일대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즉 과학농법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과학농법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은 천문지류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문명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 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물을 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과학성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천문지리에 능통하고 연금술에 능통한 사람들을 우리는 샤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샤먼 라고 한다. 이들이 만드는 나라들을 우리가 샤먼 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들을 우리가 건막 세력이라 하는데요.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을 건막 세력,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을 태백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위 태백이라는 말도 또 천의 삼이라는 말도 우리가 거기서 노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도지에 서여져 있는 마고성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고성. 자, 그러면 마고성에서는 또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마고성에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 빙하기에 빙하를 피해서, 빙하기의 추위를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전에 빙하가 추위가 시작된 것은 BC 3만 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가장 혹독한 추위가 오게 되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마고성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고성은 어디를 말하느냐? 예, 지금 현재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있는 곤륜산을 중심으로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천산이 있는데요. 이 일대를 전부 다 우리가 이 일대를 우리가 전부 다 마고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고성에서는 바로 하늘의 별이 바로 손에 닿을 듯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손에 닿을 듯한 별이 따올 수도 있을 정도의 이 별이 총총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수천 년을 보내면서 바로 천문과 지리, 풍수 지리, 기타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이 여기서 문명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가 재조합되면서 바로 세계 언어의 뿌리가 여기서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또 어디서 왔느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빙하를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그전에는 바로 툰트를 따라서 북위 66.6도 위도 북위 66.6도를 따라서 이 툰트를 따라서 우리가 순록을 사냥하고 모리식 사냥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현재 서구 핀란드에까지 도달한 시기가 지금부터 약 24,00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4,000년 경에는 바로 툰토를 따라서 우리가 모리식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모리식 사냥을 하면서 바로 북극성 사상이 나오고 그 길잡이를 따라서 북두칠성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북방문화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북방문화권을 통칭 우리가 천축강력, 천축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천축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 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도시, 하늘 소도. 이것이 바로 천축 강력에 있는 천축 환인들이 바로 하늘 도시인 하늘 소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샤먼 제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방문화권에서 천문학 이치와 법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샤먼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샤먼 우리말로 성인, 성현과 같은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고 무당이라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서 고대 종교를 폄하하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연해주와 지금 현재 북간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간도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그 유명한 서해대평이라, 이것도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서해대평은 즉 일명 우리가 지금 현재 서해바다라 그러죠. 서해바다는 해수면이 깊어야 20m에서 30m 밖에 되지 않는 바로 대평원인 것입니다. 빙하기 때는 대평원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조선반도에서부터 중국에까지, 일본 열도까지, 오키나와까지 다 이 뻘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이 범어를 사용하는 이치를 하늘의 소리를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이거죠.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바로 범어고 그 말을 바로 우리가 한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대평원에서 수수만 년을 살면서 서해대평원에서 살면서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적도 지방인 빙하기 시대 때 추위를 피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즉 말레이시아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걸쳐 있는 이 순다 대륙에 이들이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이 토템이 바로 소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뱀을 숭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자를 대신해서 소가 그 상징적인 도상이 되고요. 여자를 상징하는 뱀이 바로 음을 나타내는 동굴에서 살잖아요, 뱀이. 그래서 우리가 뱀이 여자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골간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견우직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아담과 이브까지 돌하르방, 돌할망 이런 그부터 해서 음양, 오행, 이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두루두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는 박용수 선생님의 말씀은 바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카스피해와 흑해 연안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이 히타이트 제국, 그 다음에 미단디 왕국, 카스피해 왕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시기에 출발해서 그 후에 우리가 고구려백제 신라의 전신이라고 말하는 이 중앙아시아를 또 중심으로 하는 메디아, 파르티아, 아리아, 드란진아나, 아나코시아, 박트리아, 스키타이 이들이 다 우리의 뭐냐면은 또 역사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여, 삼한, 마한, 진안, 변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은 바로 용왕이라 불렸고 수수여왕이라고도 불렸고요, 타르슨 왕이라고도 불렸고, 또 초월적 영성을 갖춘 자로서 신인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금 현재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천문지류에 통달한 사람이며 그 다음에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실력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단군이라 부르고 환웅이라 부르고 환이라 불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쓰고 있는 말이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고 또 지금은 인도 유럽의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인종들은 특정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다문화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계 사회 동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 사회 동포는 바로 이때의 인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융합하고 협동하고 보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 사상을 바로 우리가 사회 동포 사상, 또 다른 말로는 홍익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 서양, 남미를 포함해서 지중해까지 이들의 세력이 펼쳐 갔는데
이들 우리가 온누리의 샤먼 제국의 시대이고 버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버머 어원을 갖고 있고 버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석가족이라 말하고 석가족, 사카족이라고 말하죠. 일명 또 스키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버머를 사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북방실담자를 말하고, 북방실담자는 우리가 바로 산스크리트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데바나가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쓰였던 말을 우리가 이 버머라고 말하고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유명한 어저께 강의했던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군사 왕 계급으로서 제2계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군사 계급인 제2계급이 드디어 세계 그 제국으로서의, 세계 제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나시만드로스와 같은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원정을 해서 인도에까지,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던 찬드라굽타 왕조까지, 물론 찬드라굽타 왕조에게 패가지고 되돌아오게 돼서 결국은 33살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계급은 바로 2계급에 들어간다는 거죠. 군사 왕계급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군사 왕계급이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벌써 이 샤먼 제국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리고 한국 문명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범어의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쓰였던 말을 바로 온누리의 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범어와 카스트 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샤먼 제국의 용왕과,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계급이죠. 그 밑에 바로 군사 왕계급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기타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지 그 기타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왕 나라들, 메디아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그 파르티아 같은 이런 나라가 되게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계급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 제2계급 군사 계급이면서 이때 이미 샤먼 제국의 최고 지도부는 매우 뭐냐면은 소국으로 나누어져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희를 이해하려면은 환웅을 이해해야 되고, 환웅을 이해하려면 당군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인, 환웅, 당군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이제 로마 교황청과 같은 용왕, 숲속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석환인, 제석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방고환인 다음에 제석환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영어로 옮기면 제우스가 되는데요. 바로 제우스, 제석환이나 제우스환이나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종교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숲속의 왕, 용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와 우가리트 점토판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환인, BC 한 3000년 경에 에서 한 2000년 경에 지중해 동쪽 연안에 뭐냐면 요단강하고 서부 쪽에 살았던 이 가나안족의 명칭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파견이라든지 안파견, 우리가 제수하는 시기에 안파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나안족과 들과도 매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즉 다시 말하면 마고성에서 서쪽으로 간 이 건막 세력들이 문명이 청동기와 더불어서
발달되면서 지중해 문명이 매우 고도로 발전되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우리의 고대사가 시작되어서 고대사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 와서 나중에 조선반도의 경주에까지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고대사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고대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BC 7000년이니까 약 한 9000년 전인데요. 이 9000년 이후부터 건막 세력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지중해 문명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용 선생님의 동서원의 뿌리를 공우 강사한 박사님께서 범으로서 동서어원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였고요. 박용 선생님께서 동서 철학과 사상 역사를 우리가 융합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 연구를 하면서 오늘 이런 강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